예, 안녕하십니까. 민법교수 유병태입니다. 누누이 말씀하지만 강의는 저쪽이나 뭐 어디가 듣고 지금 이 시간은 가능하면 책 읽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은 마음 다스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음 다스리는 게. 뭐 강의를 10번 들으니 100번 들으니 보다 책을 한 번이라도 똑바로 읽은 그게 그 마음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책을 이전에 몇 번 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안 먹으면은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한번 봐버리면 되지. 민법 교과서를 3일 만에 다 볼 수 있다. 충분히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3일은 무슨 3일, 뭐 열받으면 하루 만에 다 볼 수 있지. 어쨌든 그게 돼야 되는 거죠. 민법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뭐 나중에 뭐 일주일 하면은 뭐 2차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안 했어. 해보도 안 하고 그냥 뭐 지레 겁을 먹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그 정도 하고, 일단 임대차도 이 도에 요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일단 165페이지 임대차 의의 및 성질의. 임대차는 당사자 1방2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인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 말 안에 임대차 법률행위다, 계약이다, 전형계약이다, 유상, 쌍무, 낙성, 불교식 계약이다 이 말 다 들어있습니다. 법적 성질 이제 그런 거 가지고 나오고, 또 거기에 계속적 계약이다. 그 다음에 166페이지 임대차 목적물은 비소비물이다. 비소비물, 한번 사용하고 난 뒤에 동일한 용도로 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비소비물이라 하고, 그걸 공짜로 빌려주면 사용대차, 차임, 대가를 받고 빌려주기로 했다면 그것은 임대차라 부르기로 했다는 거지. 부르기로 하고 약속해놓은 거 그냥 그대로 불려주면 됩니다. 구별 개념 이제 넘어갑니다. 리스 계약, 뭐 기본적으로 뭐 시설 대여 계약이다 뭐 이래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임대차하고는 좀 다른 무명 계약이다 그 정도. 이것도 뭐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넘어갑니다. 그다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과 비교 공부하고 난 뒤에 표를 보면서 확인하라 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래야 2차 시험에서 마음대로 가지고 놀 수 있습니다. 원리를 가지고. 1차에서야 뭐 그냥 먹는 거고. 임대차에 대한 적용 법규체계,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동산 임대차와 농지 아닌 일반 토지 임대차,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닌 일반 건물 임대차. 관념상에 한번 정리해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건물에 대한 임대차가 문제되면 일단 그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인가, 그리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있는 내용인가 없다면 다시 일반 규정인 민법 규정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부동산 임차권의 물권화 경향, 물권화 경향과 관련된다는 것이지 임차권이 물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임차권의 성질, 본질은 채권이다. 물권화와 관련된 내용, 대항력. 원래 채권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것인데, 임차권은 일정한 거에 의해서 대항력을 갖추면 채무자인 임대인 이외의 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임대차의 목적물이 양도, 매각된 경우에 임차인은 신소유자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하여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가? 그럼 여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는가의 문제로 논의되어 왔다.
그래서 그냥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 말 안에도 많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소유자인 A가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사용 수익을 하고 있는데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순수 채권이 임대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매수한 C, 그 매수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에게 주장할 권리 없습니다. 매수인도 그냥 채권자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리는가 했을 때 과거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 매매 안에는 소유권 등기까지 갖춘 물건까지 갖춘 지위에 있는 자라면은 임대차를 깨뜨릴 수 있다. 그 말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자기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 못하는 채권일 뿐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이중매매의 법리하고 혼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임차권과 관련돼서 특히 우리나라에 있어서 부동산 임대차와 관련돼서 보증금이 선지급되기 때문에 임차인 보호에 미흡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법을 마련하기도 했는데, 물론 민법에도 대항력 취득과 관련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임차권이 등기된 때 621조 조문 보시죠. 그냥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물건이 된다, 당연히 대항력 가진다, 그런 말 아닙니다. 청구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등기가 되면은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다는 이야기. 물론 반대 약정해서 등기 안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68페이지 건물 있는 토지 임대차의 대항력 밑에 그냥 내용 보시죠.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토지 임대차 효력이 있다. 그래서 토지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임차권 등기는 안 했는데 등기하면 대항력이 있는 건 당연하고, 그때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한 때 토지 임차권 대항력 있다라고 해놓은 겁니다. 물론 이 지상 건물 등기 소유권 등기와 관련된 내용일 것이고, 이와 관련해 판례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해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358조 본문에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이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권에도 미친다. 주된 권리에 대한 것은 종된 권리에도 효력을 미친다. 여러 곳에서 보고 왔습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어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도 건물 소유권과 함께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629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토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가 없는 한 경락인은 임차권 취득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622조 1항은 건물 소유권과 함께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동의 없이도 임차권 취득을 대항할 수 있는 것까지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단 양도 전대의 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임대인은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신행위라 볼 수 없을 때는 즉시 해지 못한다. 그런 판례가 있는데 뒤에 가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건물 소유권과 함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을 취득한 사람이 토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역시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패한 때엔 토지 임차권의 대항력은 상실된다. 또한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물권 취득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후 토지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등기하여도 이미 물권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일단 대항력이 생기고 상가 건물 임대차 대항력, 상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한 때 다음 날부터 그 대항력이 생긴다. 이것도 다음 날 때문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차권의 대항력 내용,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고, 대항력 있는 임차주택의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 이거는 나중에 주임법, 상임법에 가면은 또 이야기가 될 겁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선택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어 대항력과 확정일자 갖춘 경우에 우선면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취지가 보전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데 있다는 점, 경매 절차의 안정성, 경매, 이해관계인들의 예측 가능성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볼 때 두 가지 권리를 겸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먼저 우선 면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매 절차에서 보전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 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이 실시될 경우 보전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보전금 중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경락인에 대하여 이를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것. 하여튼 배당 요구했으면 이제 우선 변제는 한 개의 임차권 가지고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번뿐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경락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시 요건을 구비하지 않는 한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어떤 최선순위에 있을 때는 배당 참가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경락인에게 인수시킬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고 배당에 참가할 수도 있다는 거. 근데 로마자 2번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에서 기간 만료나 당사자 합의 등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원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전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승계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되겠죠. 임차권과 방해 배제 청구권의 문제. 임차권이 공시되어 대항력을 갖췄다면 이 대항력이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제3자에 대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라는 것. 판례는 등기된 임차권자는 허위의 가등기나 본등기에 대하여 직접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결국에는 방해 배제 청구권이죠. 임차권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청구권 당연히 행사할 수 있고, 대항력이나 점유를 갖추지 못한 임차인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권자로서 임대인이 가지는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의 인도나 반환 청구를 위하여 임대인의 소유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때에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대하여 점유한 사실이 있느냐의 여부는 그 요건이 되지 않는다.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의해서 채무자인 임대인의 지위를 대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차권의 존속보장, 존속기간 보장. 부동산 임차인의 사용수익상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권의 최단기를 보장하는 것은 중요하다 할 것인데, 우리 민법은 임차권의 최단기 보장 규정은 일단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2년으로 본다. 최단기 2년을 보장하고 있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최단기 1년 보장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민법은 임차권에 대해 20년 이하의 존속기간을 인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최장기 20년 제한 규정을 위헌 결정하고 그와 관련되는 것이 삭제되어서
민법상 임대차의 최장 존속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임대차의 갱신, 묵시적 갱신, 이걸 법정갱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앞의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거 강행 규정이다 라는 거. 그러나 당사자는 635조의 규정에 의해서 해지 통고할 수 있다라는 거.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는 것일 때, 부동산 일대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은 6개월이 경과해야 되고, 임차인이 해지 통고를 하면은 1개월이 경과돼야 되고, 동산일 경우에는 누가 하더라도 5일이 경과됨으로써 그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해지 통고라고 써놨을 때는 기간의 경과를 요건으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뒤에 가면 규정이 있을 것이고, 이 경우에 앞에 임대차에 대해서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한다. 제3자가 제공한 보증금 자체는 소멸 안 합니다. 제3자가 제공한 그 차임 등과 관련된 담보를 제공했을 때 그것은 소멸한다는 거. 민법상 임대차와 규정 내용의 차이가 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법정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다라는 거. 주임법, 상임법에 있는 법정갱신 규정은 전세권 쪽에 있는 법정갱신하고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존속기간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 나중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가서 좀 더 보게 될 것이고, 당사자에 의한 갱신, 당사자는 합의로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정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규정도 앞에 말했던 그 규정과 함께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도 없다. 그래서 갱신 에 관련된 제한도 없다. 합의갱신에 대한 제한 없다. 임차권의 처분 가능성. 임차권도 채권이고 재산권입니다. 양도는 가능합니다. 단 동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 전대한 때 임대인에 대해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차임 및 보증금의 제한. 민법은 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은 차임정감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근데 주임법, 상임법에서는 정액에 대해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임대인의 해지로부터 보호. 우리 민법에 대하여 우리 민법은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에서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다. 임대인의 해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아무런 법적 조치를 두고 있지 않다. 반면에 주임법, 상임법은 최단 기간을 보장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임대차의 성립 요건, 법률행위로서 계약이고, 따라서 합치가 있어야 된다. 청약과 성락의 합치가 있어야 된다. 앞에 거 확인하는 겁니다. 유사한 계약이니까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될 것이고, 임대 목적물 비소비물일 것. 그런데 비소비물 중에서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농지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권리도 목적물이 되는가 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부정설이 다수되는 거. 물건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고, 토지 임대할 때 일부만 임대하죠. 건물 임대할 때도 단독 세대일 때도 방 하나만 임대할 수도 있죠. 임대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인 경우 그래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다.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차는 채권 계약이고, 채권 행위에 있어서 그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라 하더라도 일단 채권 계약은 유효하다. 제대로 이행 못하면은 일정한 경우에 담보 책임을 지든지 채무 비행 책임을 질 거라는 거.
그래서 뭐 채권 행위에서 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는 중요 부분 아니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단 뭐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그 목적물이 임대인 소유일 것 또는 매도인 소유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있었다면은 중요 부분이 될 수 있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차임, 비소비물을 차임 직업의 유상으로 대여했을 경우에 임대차가 되고, 무상으로 했으면 사용대차가 되고, 차임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기타 유가물이어도 무방하다. 임대차 존속기간, 임차인이 상당 기간 임대차 존속을 보장받는다는 것은 주거 또는 농지 경작의 안정성을 얻거나 사업의 지속성을 깨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임대인은 일반적으로 임대차 기간을 가능한 단기로 정함으로써 자신의 임차물에 대한 처분 가능성을 확보하고 또 계약 갱신에 의해서 차임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려고 한다. 이와 같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은 서로 상반되기 마련이므로 임대차 기간의 최장기를 제한하는 한편 적정한 기간 동안 임차인이 임차물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는 법률을 통하여 임대차 계약에 개입하여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근데 최장기 제한 규정을 위헌조정에서 삭제했다라고 했습니다. 계약으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 최장기 제한 규정 삭제했다. 그래서 1번 헌법재판소 뭐 이야기를 하고, 2번 그래서 임대차는 최장기 제한 없다. 그 밑에 말미에 법조문 그냥 삭제하시고, 임대차의 최단기 보장 민법에는 일단 규정이 없다 했습니다. 주임법에 2년, 상임법에 1년 규정이 있다. 임대차의 갱신, 합의 갱신 횟수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그거 보면은 그걸 좀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당사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합의로 약정기간을 합의갱신할 수 있다. 합의갱신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이 조항도 삭제되었다. 그래서 제한 없다. 합의갱신의 횟수에 대한 제한도 없다. 임대차의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같은 말로 씁니다. 앞에서 잠깐 봤는데, 1번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임대인 사용 수익을 그대로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사실을 알고도 상당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앞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를 갱신한 것으로 본다. 이거 강행 규정이다 라고 했고, 법적 갱신이 된 경우 앞에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지만 존속기간에 정함은 없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는 있다. 3번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인정되는 경우 앞에 임대차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여기서의 담보는 인적 담보, 물적 담보 다 포함되지만 보증금은 이 담보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하게 존속한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174페이지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법조문 소개하고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해지 통고 175페이지 봅니다.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데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해지는 그 통고가 있는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경과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이 경과되고,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 경과되고, 동산인 경우에는 누가 하더라도 5일이 경과되어야 종료한다. 이거 강행 규정이다라는 것. 그러나 주임법, 상임법 적용받는 경우에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주임법은 2년, 상임법은 1년 보장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존속기간을 약정한 임대차에 대한 해지 통고해야 하는데, 임대차의 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는 기간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한다. 그러나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유보한 경우에는 앞에 635조 해지 통고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래야 뭐 이사갈 준비를 하겠죠.
임대차에 대한 해지 통고와 전차 인보. 밑에 내용 봅니다. 임대차 약정이 해지 통고로 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전차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때는 635조 2항 기간이 경과한 후에 그 전대차의 계약이 종료된다라는 것. 단기 임대차의 존속 기간. 일단 지금은 최장기 제한이 없는 것이 민법 적용받는 일반 임대차입니다. 근데 민법 적용받는 임대차 중에서 처분권 없는 자가 임대차를 했을 때 장기 부분을 제한한 것을 단기 임대차라 합니다. 단기 임대차의 존속기간. 물건의 지배권을 처분할 능력 또는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차를 체결한 경우에 일반적인 임대차보다 장기를 짧게 하고 있는데 이걸 단기 임대차라 한다. 이러한 임대차는 식목, 체험 또는 석조, 석회조, 연화조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 10년, 기타 토지 임대차는 5년,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는 3년, 동산 임대차는 6개월의 존속기간을 넘지 못한다. 단기 임대차의 당사자, 처분할 권한이나 능력은 없으나 관리할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근데 그 권한을 정하지 않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 176페이지 과거 판례이기 때문에 계속 친족해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취지에 맞게 하면은 후견인은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피후견인에 가름하여 영업, 사재 또는 보정,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적으로 한 행위, 소송 행위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미성년자 또는 해놨는데 그 제한 능력자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다라는 거. 상속재산 관리인. 비법인 사단의 총회 결의 없이 이사의 결의만 그친 대표자가 임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거. 단기 임대차의 갱신과 거제한 단기 임대차도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해서는 1년, 만료 전 1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해서는 만료 전 3개월, 동산에 대해서는 1개월 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라는 것. 기간 만료 전 1년, 3개월, 1개월. 일단은 이번 시간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